지구촌 당면 문제인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여름 한반도는 예비 전력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대비해야 했다. 11시 11분 수급경보 준비 발령하겠습니다. 11시 11분 수급경보 준비 발령하겠습니다. 각 팀과 간지부장은 해당 사항 조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실시간 전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는데 오늘은 그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지금 발령이 됐고요. 또 심한 열대야 현상 때문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비상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약 마이너스 130만 킬로와트 정도 예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560만 킬로와트에 대한 어떤 전력 수요 감축이라든가 또 민간 자가 발전기 가동 등으로 해가지고 약 예비 전력이 안정권인 400만 킬로와트 이상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25% 이상이 소비되는 건축물. 그 해결책은 단열. 전력난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건축은 무엇일까? 남도의 아름다운 보물섬으로 알려진 남해. 시골 바닷가의 이국적인 향취를 풍기는 한국 속 작은 독일을 지나가면 푸른 바다를 그대로 머금은 주택이 보인다. 시골 관광지에 있을 법한 아담한 펜션 같아 보이지만 조금은 특별한 집이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예, 저희 패시브 하우스는 90년 초에 독일에서 개발한 공법으로 집을 보온집처럼 이렇게 보온을 강조하는 단열을 강조하고 기미를 강화해서 열을 많이 내지 않고 액티브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전열기구라든가 불빛이라거나 있는 냉장고 아니면 조리할 때 쓰는 그런 불빛 정도로도 열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벽체의 두께가 바로 요즘 에너지 절감 주택으로 알려진 이른바 패시브 하우스라는 것이다. 3cm 정도. 남해는 저희가 교육 목적으로 공기 좋고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선택된 것이고요. 특별히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려는 것은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언젠가는 한국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지어보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본고장인 독일에서 유학을 했던 주인장 부부가 이곳에 새 둥지를 튼 지 4년 차. 어느새 이 일대에서 유명한 패시브 하우스 전도사가 됐다.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이 벽체에서 손을 대서 우리가 감지해서 느낄 수 있지만 발생하는 열이 복사열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 집이 현재 냉방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벽이나 창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상당히 약합니다. 즉 집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지금 같은 더위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몇 시간 에어컨을 가동해도 그 낮은 온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에서 냉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여기 벽에서 느껴지는 게 지금도 아마 느낄 이렇게 이 정도면 왜 그렇게 더운 느낌이 아니죠? 하지만 처음 접하는 이들에겐 생소한 개념이다. 이거 보시면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이 환기입니다. 이렇게 문이랑 창문이랑 다 닫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 순환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패시브 주택에서는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폐열을 회수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그런 공기 정화 장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유입구 그리고 배출하는 저 천장에 배출하는 배출기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거는 평상시에 유지되지만 열만 예를 들어서 실내의 온도는 낮고 실외의 온도가 높은 지금 같은 여름철의 경우는 그 온도의 차이를 약간 보완하는 겁니다. 실면 공기가 밀폐된 공간이지만 이 폐열회수 환기장치 덕분에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된다. 실내 온도는 22도, 실외 공기는 30도. 그러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만 30도짜리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때 열과 열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도가 이미 25도 이하로 떨어지도록 그리고 공기만 탁한 공기만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 들어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교환이 될 때는 들어올 때 집에 10도에서 이 집은 패시브 하우스라는 개념은 잘 몰라도 친환경 교육 펜션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방문 가족들에게 호응이 좋은 편이다. 건강한 집에서 하룻밤을 체험해본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 여기 오니까요 너무 좋고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것 같고 자연 속에서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쾌적하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또 저희들이 지금은 아파트에 살지만 다음에 주택을 뭐 짓거나 이렇게 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의 쾌적함을 이곳 패시브 하우스 펜션에서 만끽한다. 여기요. 한 번쯤 전원 생활을 꿈꿔볼 나이. 또 다른 가족이 낯선 휴가지에서 미래를 설계한다. 우리도 다음에 이런 패시브하우스를 갖고 싶다. 그럴 정도로 좀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를 전부 여기 이 집이 에너지를 해결을 해주고 있잖아요. 전기라든가 이런 가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집인 것 같다. 우리도 다음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느낌. 네. 펜션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선 수업이 한창인데 제레미 벤덤의 공리주의. 벤덤의 공리주의. 공리주의 이거는 저기 우리나라 사회 과목에서 사회 탐구 과목에서도 굉장히 단순히 숙박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선 인근 학생들이 모여 공부방을 하거나 방학 중 오랫동안 머물면서 학업에 열중하기도 한다. 좋은 아침이네요. 몰라요? 관이 뭐 빠졌다고요? 빠진 게 아니고 나사가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건데 건축주 부부와 함께 독일 유학파 3인방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있긴 있는데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던 3인방은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이웃과 더불어 교육을 이야기하고 삶을 나눈다. 그거 같이 하자고는 했는데 한여름을 예를 드는 것 같으면 밖에 있을 때 시원한 감나무 밑에서 있을 때 하고 뜨거운 차 안에 있을 때 하고 여름에 열에 찌든 차 안에 있을 때 하고 그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 여름에도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상당히 좀 공기가 시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덜 짜증나고 상쾌하죠. 그런 게 아마 삶의 질을 바꿔주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바닷가 시골 마을에 특별한 집을 짓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에게 패시브 하우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저희가 이런 패시브 하우스를 짓기로 결심하고 준비 기간, 상당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완공하고 지내본 결과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구나. 그 더위와 추위가 계절마다 당연한 것을 생각했던 것들이 지내면서 주택이 이런 정도의 기능을 해야지 사람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집안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체온, 기계의 발열, 태양열 같은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차단하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주택이다. 패시브 하우스 협회가 정의한 패시브 하우스 기준은 1제곱미터의 생활공간 난방을 위해 1년 동안 사용하는 연료가 경유는 1.5리터, 전기는 15kW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패시브 하우스는 기밀성, 단열성, 열 회수를 극대화해 기존 건물의 90%에 가까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난방에너지 비용을 리터당 1,500원으로 환산하면 패시브 하우스가 15리터 기준 일반 주택에 비해 연간 405만 원가량 절감된다. 실제로 기밀 성능이 양호한 패시브 하우스 주택온도 분포를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다. 이 건축물의 경우에는 거의 온도가 일정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기밀 성능이 훼손된 경우 열이 새나간 틈새로 색깔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단열과 기밀 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하우스는 한겨울에도 일교차와 내부 온도차가 2, 3도 이내로 우풍이 전혀 없고 곰팡이나 결로가 생길 일이 없다. 이런 쾌적성 때문에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 패시브 하우스는 난방 에너지 소비를 보통 건축물의 한 10분의 1 이하로 하는 에너지를 아주 적게 쓰는 건축물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고 또 에너지 고갈 문제인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 건축 컨셉, 이 방법, 이게 바로 저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패시브 하우스의 본고장 독일. (1991년) 독일 남부 다름슈타트에 첫 건설된 패시브 하우스는 그 경제성과 효과를 시장이 인정하면서부터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 패시브 하우스의 보급과 발전에 큰 기둥 역할을 해온 곳이 바로 1996년에 설립된 독일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다. 패시브 하우스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는 지구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Was eines der wesentlichen Motive war, warum wir das gemacht haben, ist, wir wollten dabei helfen, die Entwicklung auf der Welt weg von den fossilen Energieträgern zu ermöglichen, damit wir den Klimaschutz noch in den Griff bekommen. 신축 건물이 패시브 하우스로 인증받기 위해선 설계 초기 단계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패시브 하우스 기준을 충족하면 품질 검사를 통과하고 집의 성능을 보증하는 인증서와 함께 명패를 수여한다. Zunächst hat ein Passivhaus eine sehr gute Wärmedämmung. Das ganze Gebäude ist rundherum sehr gut eingepackt, damit möglichst wenig Energie verloren geht. Dazu gehören auch die Fenster. 그동안 축적된 건축 노하우를 통해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첫 번째 관건은 단열이다. 두꺼운 단열재로 건물 외피를 완전히 둘러싸므로써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 모든 것은 일단 건물의 공기를 잘 밀폐시켜야 가능하다. 창문의 모든 이음새 영역, 즉 창문과 벽, 창문과 바닥, 벽과 천장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밀폐시켜야 한다. Das ist ein solches Fenster. Es ist ein bisschen dicker als ein normales Fenster, aber dafür verliert es viel, viel weniger Energie.
Und das muss nicht immer ein Holzfenster sein, das geht genauso in Kunststoff wie hier, aus Plastik. Auch hier sehen wir die Dämmung. 이와 함께 PVC 프레임과 3장의 유리로 구성된 3중 유리를 사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막는다. Diese Fenster sind in unserem Klima und auch in Korea immer dreifach verglast und haben isolierte Rahmen, sodass durch diese Rahmen und durch die Fenster möglichst wenig Energie verloren geht. Gleichzeitig sollten die Fensterrahmen möglichst schmal sein, damit es viel Glas gibt und viel Sonne in das Haus hineinkommen kann, denn die Sonne hilft beim Heizen. 아울러 중요한 것은 열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열교란 건축 구조에서 하나의 약점으로 건물에서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곳이다. 따라서 단열재를 관통하여 열교 부위를 최소화한다. Über andere Teile des Gebäudes. Das ist zum Beispiel der Fall hier, wenn eine Decke einbindet. Und Sie sehen, hier geht die Wärmedämmung komplett durch. Das heißt, es kann keine Wärmebrücke entstehen. 독일 다름슈타트 북쪽으로 가다 보면 최초의 패시브 하우스가 건설된 크리니 슈타인 마을을 만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이 패시브 하우스가 건축된 지 이제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이 건물 안에 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Und ich wohne jetzt hier seit 22 Jahren und das war das erste Passivhaus in Deutschland. Auf jeden Fall ist dann im Haus gar kein Durchbruch mehr irgendwo anders hin. Ne? Und ja. 이 집은 첫 건축 이후부터 에너지 소비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건물의 20분의 1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Also es war halt wirklich, was jetzt so die Energiedämmung und Energieverbrauch angeht, war es vorher genau das Gegenteil. Da hatten wir ein Haus, was auch sehr offen war und es war überhaupt nicht gedämmt und es hatte aber trotzdem, waren sehr große Fenster auch da und das Schlimmste war, da hatten wir eine elektrische Fußbodenheizung gehabt und also das war wirklich ganz enorm, was wir da an Heizkosten dann bezahlen mussten jeden Monat und also im Monat mehr, weit mehr, als wir jetzt im Jahr bezahlen müssen. Ne? Wir kommen dann auf der anderen Seite raus. 집 내부의 난방과 환기 등을 조절하는 기계실. 단열재에 감싸인 열 교환기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이웃집 위르겐 밀러저 씨는 건축 당시부터 설계에 직접 관여했다고 한다. Wohnklima ist sehr angenehm und die Kosten sind sehr gering. Und es ist auch sehr beruhigend zu wissen, wenn die Gasversorgung mal ausfällt oder wenn die Heizung kaputt geht im Winter, das Haus kühlt nur ganz langsam ab. Also man hat Zeit für Abhilfe zu sorgen, für Reparaturen zu sorgen. Und wenn es gar nicht anders geht, das ist gut. Meine Frau ist Pollenallergikerin und die Lüftungsanlagen haben Filter. Das heißt, wir haben im Haus immer pollenfreie Luft. Das ist eine große Erleichterung für sie. 인근에 세워진 신축 아파트. 이들 노 부부는 한겨울에도 거의 실내 온도 변화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내부에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난방을 틀 일은 거의 없다. 패시브 하우스가 첫 탄생 후 20여 년이 흐른 지금
독일에는 신기술을 갖춘 다양한 패시브 하우스가 위용을 드러낸다. 이 중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시공사를 찾았다. 지난 20여 년간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기술은 건축 초창기에 비해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다. 더불어 대규모 단지에 걸쳐 새로운 시도와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건축 현장. 이곳은 문화를 주제로 한 대규모 패시브 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 Hier befinden wir uns in Bockenheim. Hinter mir sieht man gerade den Rohbau oder einen Teil vom Rohbau vom Kulturcampus. Kulturcampus, also es ist auf jeden Fall auch wieder alles in Passivhausbauweise, was hier errichtet wird. Hier werden auch wieder, also es sind Wohngebäude, hier zum Beispiel mit einem Supermarkt, ja, wobei noch jede Menge andere Gebäude entstehen. Es nennt sich ja Kulturcampus. Hier in Bockenheim ist sehr viel Kultur. Ja. Wir haben hier auch ein Theater. Ja. 이렇게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건축이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독일 최대의 관광도시인 하이델베르그. 이곳 반슈타트 지역에는 세계 최대의 패시브 하우스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렇게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가 정착되기까지는 독일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홍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Und zwar hat die Bundesregierung mit der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also die KfW Bank, ein Förderprogramm aufgelegt für den Bau von effizienten Neubauten. Und Investoren und Bauherren in der Bahnstadt können auch zusätzlich zu der Heidelberger Förderung auch ein Bundesförderprogramm in Anspruch nehmen. Da bekommt man für den Bau eine Einheit, ob das ein Haus ist oder eine Wohnung, einen Förderkredit von ca. 50.000 €, ein Kredit, der zinsverbilligt ist. 국내 패시브 하우스가 도입된 것은 불과 5년 남짓. 이 건물의 주인은 2010년 초 오래된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패시브 하우스를 계획했다. 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연락 주셨던 조 PD님이시죠? 예. 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집 벽 두께는 전체적으로 한 50cm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단열재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통 건축하실 때는 한 8cm 정도 단열재를 쓰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되는 두께를 사용해서 뭐 여름이나 겨울에 외기로부터 이제 뭐 열 손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뭐 그런 용어를 집을 짓기 전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열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알아보던 중에 패시브 하우스라는 그런 개념을 알게 됐고요. 저희 집은 패시브 하우스는 아닙니다만은 그 패시브 하우스에 준하는 성능을 내려고 설계 단계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건축주 이병우 씨는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설계 당시만 해도 패시브 하우스를 구상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절반의 성공에 그쳐야 했다. 집 짓는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처음에는 이제 독일의 자재를 그러니까 독일에 좀 특화된 단열재를 수입해서 건축을 하는 걸로 확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수입하는 업체하고 건축하는 업체하고 이제 같이 여러 차례 미팅을 하다 보니 그 생각지 않은 비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하게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독일산 구매와 적용이 불가능해 차선으로 선택한 것은 최대한 단열재 두께를 늘리는 것이었다. 단열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창문 역시 3중 창호가 아닌 2중 복창으로 가격을 낮췄다. 저희 집은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이중 복창을 사용해서 그래도 조금 그 외부로부터 그 열기를 뺏기는 것을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창문이 2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씨가 겪은 시행착오는 국내 패시브 건축 현실을 말해준다. 패시브 하우스 건축 도입 단계다 보니 국산 제품의 패시브 기술 검증이 어려워 값비싼 수입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건축비 인상에 따른 고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건축 시장에서 생소한 패시브 신기술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웠다. 또 새로운 패시브 하우스, 고단열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공부를 하면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도 없고, 그다음에 또 건축업자들도 그 굉장히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좀 고비용을 부르고, 그리고 막상 자세히 물어보면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인으로서 좀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국내 패시브 하우스의 인증과 보급, 확산을 위한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이런 쪽도 이렇게 좀 트는 거랑 이렇게 확 연결이 가는 거랑 도로가 그냥 현재 협회에 가입돼 있는 건축회사는 총 30개사. 그리고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패시브 하우스는 전국에 걸쳐 40여 개에 불과하다. 결국 확산이 더딘 이유는 가격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일단 일부 자재가 수입산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그 작은 시장에 그 작은 물량을 팔다 보니까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없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국내 일반 주택이 평당 4,500만 원 선인 반면 패시브 하우스의 평당 건축비는 최소 600에서 900만 원에 달한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패시브 하우스 하면 고급 주택,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실 패시브 하우스는 건축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건설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시공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패시브 하우스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패시브 하우스 건축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발표하면서다. 정부는 2017년에 신축 건물에 대해 패시브 주택을 의무화하고 2025년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녹색 건축물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마련된다. 녹색 건축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녹색 건축에 대한 고비용의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로 카본 그린홈,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 등 실증 사업 등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부족한 설계, 시공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와 같은 자격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시브 하우스 전문가들은
실증과 검증이 뒷받침된 세심한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건축 현실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녹색 인증 기준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리드 그 인증 기준을 그대로 그 번역한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실증과 검증을 하는 기밀 진단마저도 빠져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건축업계도 전문성을 갖고 내실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에너지 절감 시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걸 좀 여기저기서 막 그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그 건축업자들도 너도 나도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좀 부실한 패시브 하우스들이 좀 여기저기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패시브 하우스를 전문성의 바탕을 두고 에너지 계산의 바탕을 두고 설계하고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설계자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죠. 국내 패시브 시장은 국가 정책과 에너지를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맞물려 향후 전망은 밝은 편이다. 이제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해 국내 패시브 주택의 대중화를 도모할 때이다. 에너지 절감형 주택인 패시브 하우스의 대중화에 성공한 케이스로 오스트리아를 꼽는다. 2009년 9월 인스부르크 로든 나리얼 주거단지에 들어선 패시브 하우스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격 경쟁력도 있는 곳이다. Also hier aus diesem halböffentlichen Innenhof wird die Frischluft über diese 5 Frischluftsäulen angesaugt, wird verteilt im Untergeschoss zu den einzelnen Lüftungszentralen und von den Lüftungszentralen dann kommt die Frischluft in die Wohnung. Aus der Wohnung abgesaugt, wieder in die Zentralen und über Dach wird dann die alte Luft abgeführt, nachdem sie über einen Wärmetauscher die Wärmerückgewinnung funktioniert und dann nach oben wieder weg. 단지 내 18가구가 사용하는 환기센터. 이 환기 장치들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여 각 가정에 보낸다. 탁한 공기는 다시 바깥의 지붕으로 올라가게 된다. 인스부르크 로든 나리얼 패시브 하우스 단지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집 공개를 부탁했다. Come in. Thank you. 혼자 살기에 적합한 아담한 공간. How long have you been here? 1 year. 1 year. 1 year. I'm not completely installed. 집안에 들어서면 발코니의 덧문과 넓은 거실창이 패시브 하우스 구조에 걸맞게 설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이사 온 후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됐다. 마침 이 집을 설계한 건축사무소 직원이 방문했는데 Ich fühle mich ausgesprochen wohl und es ist sehr angenehm, man spart sehr viel Kosten. Jetzt kann ich finanziell auch was dazu beitragen. Ich habe zum Beispiel dieses Jahr im vergangenen Kalenderjahr erwirtschaftet Strom 250 € Guthaben und Betriebskosten Neue Heimat 280 € Guthaben. Also geringer Wasserverbrauch, also man kann sehr gut leben damit. 1년의 경험은 패시브 하우스의 장점을 논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 Also im Vergleich zu privaten Wohnungen, die normal sind, normales Raumklima haben, auch normale Mauern und manchmal undichte Fenster oder undichte Türen, ist es ein sparsames Wohnen, wirtschaftlich.
Ich glaube, so viel ich weiß, hat Korea sehr unterschiedliche Klimazonen. Und von daher glaube ich, wäre ein Passivhaus, wenn man es sich finanziell leisten kann, wenn die Kommunen es finanziell können, wäre sehr nützlich und sehr gut und es würde der Bevölkerung wahrscheinlich helfen. Das sind die Hohlräume, die Decke, das ist Hohlbecken, 오랜만에 패시브하우스의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패시브하우스의 창시자인 파이스트 박사와 더불어 오랜 기간 패시브하우스를 연구한 라이너 플루거 교수는 국내 건축 세미나에도 참석해 한국 패시브 건축에 대해 조언해 준 바 있는데 한국의 기후를 고려한 습도 조절 시스템을 설비할 것을 강조한다. Weil die Winter sehr trocken sind, ist es gut, vielleicht auch feuchte Rückgewinnung zu betreiben. Und das ist auch gut im Sommer, nur dass man dann die Feuchte eben im Innenraum niedrig hält. Das heißt, die Feuchte, die man von außen reinbringt, niedrig hält, man fördert sie wieder nach außen ab. Also feuchte Rückgewinnung ist eine gute Idee in Korea zu betreiben, um Energie zu sparen. 이곳 로든나리얼 패시브하우스 단지 주변엔 강을 끼고 새로운 다리가 놓여지고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어 인스부르크의 새로운 레저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로든나리얼의 꿈이 재현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의 패시브하우스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선두주자로 한국인 1호 패시브하우스 디자이너인 이필열 교수를 꼽는다. (2010년) 인천 청라지구 한라아파트 내에 세워진 노인정은 국내 최초로 독일 패시브하우스 연구소 인증을 받은 건물로 이필열 교수가 설계했다. 최근에는 한전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 에너지 독립형 패시브하우스를 건립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후대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에너지 독립 패시브하우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남단 18km 100길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일원인 작은 섬마을 연대도를 만날 수 있다. 연대도가 지금 에너지 자립도시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선진 사례도 좀 배우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체험도 해보면서 저희 지역에 이러한 좋은 사례를 좀 어떻게 도입을 해볼까. 40여 가구, 주민 80명 남짓 사는 작은 섬 연대도. 그나마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 섬이 휴가철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시골 섬마을 연대도가 유명해진 건 탄소 배출 제로화라는 특별한 도전 덕분이다. 섬 안에 들어오면 펼쳐지는 낯선 풍경들. 여느 생태마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바로 패시브하우스라는 건축물이다. 국내 공공건물로서 패시브하우스 제1호가 바로 이 연대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5리터보다 작거나 같아야 패시브 건축물로 인증이 되는데요. 우리 여기 연대도에 있는 이 건축물은 1.0
그러니까 1리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1층, 2층하고 저쪽이 한 270제곱미터예요. 1년에 273리터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난방유를. 그러면 270이면 한 드럼하고 반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이제 난방을 할 때 1년에 그 정도밖에 필요를 안 하니까 굉장히 우수한 건축물이죠. 근데 오늘도 패시브 하우스의 다양한 정보를 몸소 체험하는 방문객들. 여기 이 지금 에코아일랜드 체험센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나오셨던 데는 패시브 하우스라는 데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열을 밖으로. 관광객들 대부분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녹색 시민 모임이나 관련 공무원들도 자주 찾는다. 일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 아일랜드 체험센터에서는 몸으로 직접 느끼며 패시브 하우스와 에너지 설비 체험을 즐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건축물 하면은 또 단순히고만 저희들이 사는 집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패시브 건축물에 대해서 보니까 그 단열 효과를 최대를 하면서 또 태양의 어떤 에너지를 순환하면서 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는 것을 오늘 보고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보니까 열을 안 세게 하면은 우리가 적은 에너지라도 따뜻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좀 집에 대한, 주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을 꼭대기로 올라가면 에코 아일랜드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그것은 바로 태양광 발전 시설. 아니면 이게 지금 150kW거든요. 원래 50가구 잡아서 기본 3kW에서 150kW인데 큰 태풍이 연달아 3개 왔잖아요. 이곳에서 연대도 전체 사용 전력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원리는 물질이 빛을 흡수할 때 물질의 표면에서 전자가 생겨 전기가 발생하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태양빛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시설이다. 연대도의 생태적 도전이 결실을 맺으면서 이 남도의 작은 섬마을은 이제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름 없는 섬이었던 연대도는 패시브 친환경을 테마로 국내 유일한 에코 아일랜드로 거듭났다. 주민들이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패시브 하우스들은 그 정부에서 저희들도 잡아오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1호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활해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시원하고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과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캡틴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연대도로 가꾸어지기까지 지난 7, 8년의 세월을 거쳐 어르신들만 사는 외딴 섬마을을 드나들며 주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면서 오늘의 에코 아일랜드의 토대를 이뤄낸 사람이 있다. 네, 맨 처음에 생태섬, 그 다음에 혹은 에코 아일랜드 조성을 하고 저 에너지로 가자고 했을 때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했고요.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이나 우리 이렇게 주민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제 좋아졌는데요. 초창기에 한 300번 이상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서운해서 울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7년 차인데 지금은 99.9%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 전체가 탄소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전은 모두의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을 통해 패시브하우스 대중화를 향한 교훈은 찾아볼 수 있을까? 네, 결국은 정부, 건축가, 건축주 3자 공이 패시브하우스가 왜 경제적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과 지열에 쏟아붓는 비용 대비해서 사실은 패시브하우스에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패시브 하우스의 건축 이념은 단순히 에너지 절감 차원이 아닌 인간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절감형 하우스 패시브. 이 두 집은 모두 패시브하우스로 지은 에너지 독립 하우스입니다. 보시는 것 같은 태양광 설비로 모든 에너지들을 다 자립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에는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전기 고지서 날라오지 않고 가스 고지서 날라오지 않습니다. 태양이 고지서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친환경 소재로 사람이 중심이 된 건강한 집 헬스. 그리고 유사시에도 생활 가능한 비상 대책을 지닌 프로비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새로운 유형의 집을 건축하는 현장을 엿볼 것이다. 에너지와 건강,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신개념 주택 패시즌 하우스. 다음 주 이 시간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